그냥 사실 핵심은 이거야. 화자 기준에서 감상을 하자. 오케이. 화자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화자도 물론 우리가 보는 건 글자지만 그 글자 속에 그 글자의 이면에는 실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너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 그 지금 가나 시를 지금 읽었는데 난 가 작품부터 얘기해 볼게. 가 작품에서 너 읽고 잡은 어떤 것들을 잡았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가를 엄청 잘 이해한 것 같지 않았는데 음, 어, 일단 서른 남은 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일단 뭔가 꼬집파리처럼 뭔가 내려가고 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이 화자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음, 성이라는 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는 음. 그런 식의.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어 그게 맞긴 해. 그러니까 핵심은 딱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통 애들 다 이거 잘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뭔 내용이 잘 그냥 대충 뭐만 짰냐면 뭐 서른 남은 해 연륜? 뭔가 안 좋은 거. 좀 안 좋아. 근데 섬으로 가자. 불꽃 열렬히. 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걸 지향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사실 조금 뭐 고급지게 얘기를 하자면 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얘가 느끼는 어떤 생각, 드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은 딱 이건 것 같아. 현재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고 지향을 하고 있어. 사실 쌤이 물론 컨텍스트랑 모드를 둘 다 잡으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무드긴 하거든. 이 무드를 너 이해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잡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무드 잡으면 그냥 가도 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배우는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무드는 결핍과 지향이라는 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작품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 감상을 하겠다는 거지.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덩어리로 나눠보라고 했었는데 뭘 기준으로 했었지? 인식의 대상을 기준으로 외부 세계 인식인지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면 세계에 있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건지 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요건 어떤 거 같아? 정보를 그냥 1문단만 내부생성하고 나머지 다 내면 세계. 근데 사실 요 지문이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 뭔가 내면 세계, 외부 세계라 확실하게 이걸 섹터를 나누기에는. 근데 쌤은 딱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였냐면 나는 지금 화자랑 완전 이 안경을 일치시킨 거거든. 쌤은 처음에 어떤 꽃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 어떤 남자가 있고 이 남자 앞에 꽃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근데 여기서 질문. 서른 남은 해라는 게 내 발에 깔릴 수가 있어? 애초에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치? 실제로는 그냥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화자는 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꽃잎을 보면서 서른 남은 해라는 게 떠올랐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이연이 그냥 이 서른 남은 해에 대해서 든 생각인 것 같아. 쌤이 생각했을 때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나날이 굳었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한번 이해를 해봐, 이 사람의 입장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뭔가 꿈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되게 구름같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굳어졌다. 그런 거 아닐까?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아, 쌤 여기서 딱 바로 잡은 게 뭐냐면, 아, 저 서른 남은 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 아닐까? 연륜이랑 연륜. 그치? 나는 딱 여기에서 간단한 컨텍스트를 좀 잡았어. 화자 지금 뭐 하는데? 화자는 지금 떨어진 꽃잎을 보면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연까지. 그 다음 마음 봐봐.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놓핀 바다.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이것도 사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어. 난 내면생 인식 파트입니다. 할 수 있는데 쌤은 약간 조금 더 그 상황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했을 때 뭔가 나는 진짜로 이 화자 앞에 실제로 어떤 바다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놓핀 바다. 이게 그걸 인식하는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나는. 그리고 그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라는 것은 쌤은 뭐가 보이냐면 어떤 바다가 쫙 보이고 그리고 그 바다의 중간에 어떤 섬이 하나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인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오케이. 빛을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뭔가 하늘이랑 파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오케이. 그리고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구체화됐어.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육지에 있는 거야. 될까? 초라한 경력 육지에 막은 다음이란 거는 자기가 지금 있는 공간 육지라는 거 아닐까? 자기 있는 공간에다가 이 경력을, 초라한 경력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 사람의 무드를 따라갔을 때 아까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치? 연륜을 육지에 막은 다음, 즉 이곳에 막아놓은 다음 주름 잡히는, 그치? 바로 다음 문제 나오네. 연륜을 끊어버리고 나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 육지에 막은 다음 불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나는 섬으로 가자라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 이 생각, 담긴 생각은. 그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결국 사실 섬에 가서의 어떤 얘기들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섬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섬에 없고 섬에 갈 날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리라. 지금 한다가 아니라 하리라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화자의 지금 컨텍스트가 육지에서 떨어진 꽃을 보다가 어떤 바다랑 섬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잡아봤어.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가 잡히면 사실 이 사람의 무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 얘는 지금 육지에서 어떤 꽃을 봤지.
그 꽃을 보고 이게 내 연륜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연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부정적 대상으로 이 사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정적 대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정적 대상 나오면 문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결핍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지. 그러자 이상이라고 해볼까? 이상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항상 그 이상과 지금 그 사람이 실제로 당면한 현실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상의 뭔가 현실에 부족한 어떤 부분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결핍을 느끼지.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냐면 이 결핍을 채워서 이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지향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은 지문의 무드로서 작용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육지는 어떤 공간이야? 내가 결핍이 있는 공간이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곳은 아니지만 가고 싶은 어떤 섬이라는 곳을 지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 난 처음에는 진짜 그냥 뭔가 부정적 지향 이것만 잡았거든. 근데 내가 컨텍스트를 잡는 순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다고. 오케이. 물론 누군가는 쌤 이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안 해도 돼. 근데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써 훨씬 더 얻어가는 어떤 정보들 그걸 조금 더 잘 납득이 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꼭 얘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꼭 생각을 해줘. 이 사람의 맥락을 버리지 말고. 알겠지?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너가 되게 잘한 게 여기 오답률 되게 높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34번. 맞아. 44번 고민했어.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고민했는데 이거를 1345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에 그치. 1345가 너무 다 맞는 말이라서 이거는 했는데 그럼 우리 저거는 일단 잠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좀 이따가 지금 나 이왕 감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나의 컨텍스트를 한번 무드 한번 잡아볼래? 네가 한번 해봐 이번엔. 나는 조금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어떤 컨텍스트에 있어? 하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버스 안에서 주변에 있는 생각을 바라고 굉장히 잘 잡았어. 이거만 잡으면 돼 사실. 버스에 타고 있는데 버스에 앉아 있는데 사실 거의 무드가 대부분이긴 하지 여기서는. 이 사람 느끼는 무드는 뭔데? 지금 일단은 무슨 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실 똑같아. 결핍과 지향이야 얘도. 좀 내가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치? 그런 걸 좀 부정을 보이고 그것까지 잡으면 니는 완벽하게 한 거예요. 좀 집중해서 하나씩 만드는 여기서는 그 낫이었나?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낫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일회성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간 상황 생각해보면 버스 타면서 우씨 우씨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지? 일회성인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털보네 대장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털보네 대장간을 가서 어쨌든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약 그러니까 낫이긴 한데 진짜 I want to be a nut 약간 이건 아니잖아. 작품 같은 느낌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공들인. 그러니까 약간 난 여기에서 어떤 이 사람의 약간 목소리 들리냐면 약간 그런 거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가끔씩 너무 우리 자신이 약간 하나의 상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어떤 부품 같은 느낌? 그렇게 느낀 거지. 나는 부품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어떤 주체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담긴 게 아닐까. 사실 이 정도 잡아도 끝.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자 32번에서 1번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뭐 빗댄 게 있는지 모르지. 어쨌든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생각 못 했는데.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상 특징 문제는 보통 다 A, B 구조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선지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가 A고 공간적 변경을 만드는 분위기 드러내고 있다가 B인데 특히 너는 A, B 각각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A가 B를 함축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색채어를 활용하면 공간적 배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게 색채라는 게 어떤 색채어인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게 만약 공간적 배경 관련 색채어면 이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4번을 해볼까? 4번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대. 이것도 A, B라고 했을 때 A가 B를 함축해? 무조건 함축하거든. 뭘 하든 무조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하강의 이미지가 있는지. 근데 얘는 있잖아 사실. 가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 꽃이 떨어지는 거. 나는 똥 띄어내고 싶다.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치? 답은 4번이야. 그리고 사실 3번에서는 가에서 색채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5번 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제 정세를 nope. 자 33번 가와 나에 대한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열렬이라는 건 지향에 대한 거였지. 그치? 그러면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뜻이 뭐지? 뜻이 뭐지? 표방한다. 이거 사전 찾아보면 명목을 붙여서 앞에 내세움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여준다.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몇 번 쓰이는 단어여가지고 알아는 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맞다. 2번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한꺼번에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지? 일회성. 하나씩은 털보네 대장간에서 하나하나씩 진짜 공들여서 만든 거. 그래서 이걸 대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 이거 부과하려는 거 맞지? 3번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맞아. 이거 살짝 약간 엥? 성찰적 시선이 자신 삶 전반에 걸쳐 있어.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쌤이 성찰이라는 게 뭐라 했지? 내면 세계 인식하면 다 성찰이라고 했지. 다 성찰 아니야 거의. 버스 뛰어내리고 싶다 그분 빼고. 맞는데. 그리고 그게 온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삶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4번 가에서 난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성이 심하래. 이거 맞아? 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날로 굳었대. 그치? 지금 결핍된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잖아. 심하라는 게 뭐라고 했어? 계속 반복된다고 했지.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절박감 맞는 것 같아. 5번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뭐가 틀린 거야? 그치? 마구는 내가 부정적 취급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부정적 취급되는 대상이 뭔데? 플라스틱 물건이잖아. 플라스틱 물건과 화자는 지금 마구를 통해서 같은 걸로 인식되고 있지. 그치? 이걸 뭔가 부정적 취급되는 대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걸 또 뭔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구체적 대상을 의미하는지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다음 5번. 자, 34번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기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기. 선생님 근데 보기는 어떤 역할이라고 했지? 보기. 저번 시간에. 에이 뭔가 섞였어 지금. 보기는 외적 증거라고 했어. 보기는 외적 증거고 이 외적이라고 함은 교수님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걸 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준 어떤 기준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줬다 해가지고 이 보기가 모든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 맞지? 보기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중요하지 않은 보기도 있고 반대로 중요한 보기가 있지. 오케이. 우리는 당연히 중요한 보기에 좀 집중해야 돼. 중요한 보기에서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보기를 쭉 읽어볼래?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 즉 내면 세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 그냥 연륜. 그래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편리함 속에서 결핍을 발견했구나.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여기서는 지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쌤은 여기 있는 이 우리 방금 읽은 그 보기에서 딱 잡힌 게 이건 것 같은데 내가 머릿속에 남긴 거 결핍과 지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우리 이미 잡은 거 아니야? 그치? 뭐 굳이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편리함? 나 편리함은 살짝 못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그것만 살짝 유의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보기 관점을 쌤이 좀 잘 적용해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렇다 해가지고 다 보기로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쌤 기준에는 얘는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보기야. 나한테 많은 걸 주지 않아. 근데 중요한 보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 했지? 단정형. 이건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게 있어. 얘는 그냥 내가 이미 잡은 주제 의식에 대해서 그냥 내용을 보충해 주는 정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럴 때일수록 쌤이 뭘 먼저 더 중요시해야 된다 했지? 이거 두 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돼. 오히려. 자, 답은 2번이지. 근데 처음에 이게 2번이 뭔가 약간 좀 애매했다 했잖아. 답이 얘가 틀린 건지 아닌지 약간 헷갈렸다. 근데 쌤이 그냥 미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2번 보기는 너무 틀렸어. 너무 틀린 선지거든.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봐. 생각난 게 있는데 뭔데? 이 가에서 그냥 출연진들 연료만 끊어버리고 놔둔 연료 달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 연료를 끊고 불꽃을 불꽃처럼 성장했으니까 불꽃이 연료 끊는 수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했어. 자, 일단 쌤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줄게. 두 가지로 왜 틀렸는지를.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왜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냐, 아니면 왜 맞다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을 수가 있냐면, 나 불꽃이 뭔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불꽃 나왔어. 불꽃 긍정적 이미지 맞아. 그리고 막 주름 잡힌 뭔가 결핍, 결핍도 있어. 그래 맞아. 보기에도 있었어 그런 게. 그리고 그걸 막 끊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막 재해석하고 막 이런 거 이거 수단 쓰고 맞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 문학을 판단할 때는 키워드식 독해를 하면 절대 안 돼. 문학 선지는. 이거 진짜 경계해야 돼. 왜냐하면 자 너가 얘기한 그 수단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것보다 애초에 너가 이거를 잘 읽어보면 봐봐. 가에서 불꽃의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끊어.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했다며. 그치? 근데 봐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다며. 뭔가가. 그치? 주름 잡히는 연륜 결핍되어 있는 거는 그걸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야? 결핍되어 있는 건 없는 것인데 없는 것 부족한 것이잖아. 결핍되어 있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끊어? 아니 없는데 어떻게 끊냐고. 그렇지 않아? 아니 이건 마치 내가 컴퓨터가 없어. 근데 계속 내 친구가 나한테 야 컴퓨터 좀 빌려 컴퓨터 빌려. 나 컴퓨터 없다고. 약간 이런 거 아니냐고. 연륜에 결핍되어 있다며. 그럼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빠져있는 어떤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끊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끊는다기보다는 보충을 하는 게 맞지 않아? 뭐 채워준다. 애초에 너희들이 이 문장에 하는 말을 제대로 안 읽고 있다고. 그냥 키워드식을 독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신에서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거든. 키워드식을 독해하는 거를. 이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진짜 위험해. 정말 문장 선지만 잘 읽었어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정말 1차 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쌤이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자면 사실 판단의 기본 있잖아.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듣는 거야. 문장을 정확히 독해하는 거거든. 쌤이 그때 사실 판단이 세 가지로 나뉜다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 이거 좀 기억해. 사실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 이거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관계라는 거. 관계를 따지는 거라고. 수능 문학은 관계에 대해서 따져야 돼. 관계라는 것은 A 있네, B 있네, C 있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고. A와 B 사이의 관계, B와 C의 관계를 보는 게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근데 키워드 독해를 해버리면 그 관계를 잃게 된다고. 아니면 애초에 고민을 안 하던가. 아까 우리 표현성 특징이었던 걸 마찬가지로 관계를 고려해줘야 돼. 얘네들 간에. 여기 문장 안에서도. 그게 그냥 다른 거 할 시간에 그것부터 먼저 태도를 바로 잡아. 이게 제일 중요한 태도야.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선지 자체가 모순인 유형이야. 참 사실 이것도 참 무서워. 교수님들은 너희가 애초에 그렇게 읽을 거라는 거를
유념하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야, 모순적으로 제시했는데 너희들 어차피 키워드식 독해하는 거 아니까, 걸릴 거 아니까 이렇게 그냥 애초에 설계를 한 거라고. 이거는 다른 기출에도 이런 게 좀 있긴 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읽는 문장을 문장답게 읽어줘. 키워드식 읽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틀린 게 있지. 자, 쌤이 문학 개념 중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이거 계속 강조할 건데, 연결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수단과 목적. 님보다 더한 감을 일으키는 산을 통해. 그러니까 그냥 산이 좋다라는 얘기지 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수단과 목적이었지 그게. 이거 생각해봐. 불꽃은 내가 지향하는 대상이지. 내 지향하는 대상이면 이건 수단이야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근데 지금 불꽃을 왜 수단이라고 했어? 불꽃을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수단과 목적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잡을 수 있었어야 돼. 수단이 아니라고. 목적이야 목적. 그래서 이만큼 제발 선지도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결국 너희가 점수를 얻을 곳은 여기야. 너희가 점수를 얻을 격전지가 여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감상을 잘 했더라도 쌤이 사실 다른 쌤들보다 더더욱 감상, 그러니까 작품을 잘 읽는 거를 강조하거든 문학에서. 근데 쌤은 그것만큼 더더욱 강조하는 건 선지야. 선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알지? 이 선지는 꼭 이거는 뭐 어딘가 노트에 만들어서 적어놓든가 해가지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너무나도 의미가 뜻깊은 선지이기 때문에 뭐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걸 스크랩해서 모은다던가 꼭 기억을 해줘. 아무튼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이 선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기자면, 보기 문제이긴 하지만 보기의 방향성이 약해서 오히려 사실 판단과 문학 개념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선지. 이렇게 너가 남기면 좋을 것 같아, 기억에. 그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보기를 애들이 중요하게 판단해가지고 문제인 거고, 왜냐 애들 애초에 이게 다른지도 모르거든. 그냥 다 보긴 다 보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랑 반대로 만약에 네가 중요한 보기를 진짜 중요하게 읽지 않아? 그러면 진짜 엄청난 개이득이 있어. 자, 그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세트 한번 풀 거거든. 풀고 그건 쌤이 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할 거는 뭐냐면, 일단 보기를 보지 말고 그냥 보기 빼고 세 문제만 풀어봐. 알겠지? 보기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 안 풀어요. 응. 나머지 세 문제만 풀어. 보기 보지 말고 작품도 그냥 바로 감상하는 거야. 좀 어렵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 7분 줄게. 시작.
17분은 됐고 조금만 넣어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답은 28번부터 2번, 4번, 5번. 오케이. 더 좋고. 가나를 봤을 때 좀 감상이 잘 돼? 됐으면 바로 불러보자. 응. 28번 문제를 풀려서 좀 뻗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돼. 뭐,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지금 단계에서. 하의 컨텍스트는 어떤 수야집을 보면서 오. 수야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 사실 이게 다야. 이거 못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종가에 대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종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종가를 보고 있음. 사실 이것보다 무드가 중요하지. 무드는 뭔 것 같아? 그 저기 수야집에 사는 사람들 종가 사람들. 약간 부정적으로 풍자했어. 근데 그게 약간 선제 그렇게 적혀 있긴 한데 실제로 읽으면서 너가 처음 읽을 때 그런 비슷한 걸 느꼈어? 처음에는 이제 제일 중간쯤까지 못 잡았고 제일 밑에 음. 가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 정도는. 그래, 보통 그럴 거야. 이게 중간 부분까지는 대충 뭐 되게 무슨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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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딱 이거야. 그냥 전형적인 제사 관련된 어떤 이야기 나오거든. 이런 것들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네가 사실 종가가 뭔지 잘 모르지. 들어봤어 종가가 뭔지? 종갓집. 종가라는 거는 약간 좀 옛날 개념이긴 한데 그 혹시 제사 지내? 집에서? 안 지내지? 너 기독교잖아. 나도 기독교에서 제사 안 지내거든. 잘은 모르지만 우리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다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그런 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집이 뭐냐면 어떤 가족이든 가장 그 첫째 아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우리가 장손이라고 하거든. 장손 집에서 보통 제사를 지내. 그 약간 그냥 이 의식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어떤 그런 약속인데 여기서 너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제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아.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한국 역사에 좀 중요하고 제사라는 거는 뭐냐면 조상님이 겁나 중요한 거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 조상님에 대한 걸 어떤 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 모든 가족들, 전체 대가족들이 뭐 1년에 한 몇 번씩 만나가지고 조상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약간 윗 어르신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가 약간 유학 개념 같은 게 많이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종갓집 사람들의 관점, 아까 우리 비문학 때도 사람은 관점이 중요하다 했잖아. 이 사람 관점은 조상 존나 중요해야. 그러니까 사실 거의 중반까지는 이런 전형적인 제사 장면 관련 내용도 다
조상님을 위해서 다 이런 것들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게 좀 나오지 않아? 약간 종같이 나쁜 놈들 약간 이런 느낌 들던데 나는 뒤에 이 사람들이 지주를 한다며. 지주라는 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거든. 근데 예전에 막 그런 약간 역사 공부하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소장농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럼 땅을 빌려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야. 대신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로서 이제 그런 대여비 같은 걸 냈겠지.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이 나쁜 놈들 좀 많이 가져갔거든. 그런 집안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종갓집이니까 당연히 제사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 뒷부분에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지 중에서도 그 28번에 2번 선지 있잖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명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녹파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라는 게 왜 풍자적 태도지? 진짜 이 그 조상님들이 갑자기 막 날름 올라앉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뭔데? 제사 자체를 풍기는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풍자하는 거냐면 이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명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 종갓집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이렇게까지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상님이 모든 거를 보호해주고 막 모든 건 조상님 덕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라며. 실제로 날름이 올라앉는다라기보다는 그 날에 그 조상님들을 뭔가 대우해 주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진 사람이었으면 오랫동안 모든 게 조상의 덕을 생각했으면 평소에 그냥 계속 감사했어야지. 근데 진짜 약간 좀 보기 좀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날만 되면 그 갑자기 막 겁나 좋게 해준다는 거지. 평소에 그런 짓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풍자하고 있다는 거야. 니네가 그럴 거면 매번 그렇게 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소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가는 사실 이것만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해의 소용돌이에 갇히면 안 돼. 이것도. 너무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도 없잖아 사실. 문하고 외운 걸 물어보는 시험도 아니잖아. 그치? 나는 나 작품은 나도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거의 다 내면 세계 인식 파트 아니야? 쌤은 컨텍스트를 뭐로 잡았냐면 너 혹시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첫 문제부터 좀 어려워.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히는 뇌수 생명과학 잠깐만. 이런. 쌤은 컨텍스트 이렇게 잡았어.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면 세계 인식하는 파트는 그냥 생각하고 있다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생각하는 대상 정도만 잡아줘. 노래와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도만 잡아주면 좋겠지. 혹시 어떻게 잡았어? 나는 이렇게 잡았어 그냥. 어, 노래만으로 만든다. 그렇지. 그냥 이거 아니야? 물론 더 잡으려면 더 잡을 수 있어. 근데 핵심보다 는 잡으면 딱 이거라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노래도 필요하고 이야기 노래만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이 정도를 잡고 이제 선질 판단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딴 것들은 다 해결됐으니까 31번은 이제 보기 문제 한번 볼게. 보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거
보기 관점, 선지 판단 이거거든. 자, 봐봐. 일단 우리는 보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돼. 읽어볼게.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일단 첫 번째, 기본 보통 거의 90% 이상인데 뭔가 형식적인 거 관련된 거 있지. 뭐 현재 시제, 뭐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보기에서, 알지? 내용적인 것만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쌤은 한 가지 체크한 게 뭐냐면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낸다. 이거에 좀 확실히 이 사람이 문제의식 느끼고 있다. 약간 솔직히 끝부분을 살짝만 느꼈긴 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잡아야겠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한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요구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한다. 일단 시에 대한 얘기였구나 라는 걸 난 쌤은 잡았고, 그 다음에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 맞아. 그리고 이야기가 요구된다라는 것도 맞거든. 근데 쌤은 약간 좀 주목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한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노래만의 왜 노래만으로 하면 왜 한계가 있고 이게 왜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이 사람이 좀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느낌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다는 느낌처럼. 물론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3형식이 필요 없고, 종가 같은 이야기에 두드러진 시를 싣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형식 필요 없고, 시론은 그냥 뭐야? 시를 어떻게 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한 어떤 내용들, 그런 게 시론이거든. 근데 그거 필요 없어. 자, 사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자 봐봐. 이걸로 사실 이 지문은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 답이 3번인데, 자 한번 같이 볼게. 3번 한번 지금 가볼래? 나는 상처가 노래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는군. 너가 정말 보기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봐봐.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거 있지. 저거는 보기에서 저 내용이 있었잖아. 어떤 거에서 나왔어? 노래만으로 했을 때 어떤 한계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야? 아니면 시에서 노래가 너무 결합돼가지고 너무 노래만으로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생긴 결과인 거야? 노래만이라고. 뭐 느낀지 알겠어? 근데 이런 게 이게 네가 실제로 내가 만약에 풀렸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 게, 아니면 이거를 답을 못 찾았을 경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 보통 어떻게 하냐? 딱 이 세트 들어오잖아? 보기에서 대충 훑어. 쫙 스캔해. 그리고 지금 막 힌트 얻어갈 거 다 얻어가. 그 다음에 지문 가서 지문 쭉 보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다 풀고 마지막에 보기 돌아와서 그냥 간단히 다시 훑고 그냥 본단 말이야. 그러면 보기를 진짜 보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훑는 거잖아 그냥. 진짜 보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싶으면, 보기 관점을 잘 활용하고 싶으면 보기에서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걸 잡아야 되는데, 이미 네가 처음에 보기를 읽은 거는 너무 초반에 읽었어. 방금 네가 지문 읽고 여기 다른 거 하는데 다 까먹은 거야,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 그냥 지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거 지문 내용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야? 아니야. 이거 지문 내용 판단 못해.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워. 보기 관점으로 푸는 문제야. 근데 그거를 보기 관점 안 풀게 된다고. 그러니까 영영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게 틀렸다. 심지어 쌤은 이거 안 봐도, 그러니까 가나 지문 안 읽어도 그냥 보기만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 보기만 읽고 바로 1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를 누군가는 5분 동안 고민하고 있다고. 뭔 말을?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쌤이 사실 보기를 먼저 안 읽는 이유도 이거거든. 만약에 보기를 내가 먼저 읽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보기의 선질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보기를 내가 나중에 읽게 되었을 때 보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죠. 이제 약간 그거 느끼지 않아? 이거 약간 이게 좀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느껴지지 않아? 그런 전쌤 보기를 나중에 읽어. 물론 쌤 뭐 지문 간상하다 잘 모르겠으면 보기를 볼 때도 있어. 근데 너가 보기 문제를 힌트로만 쓰는 거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보기를 보기답게 쓰고 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쌤이 풀린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를 한번 이제 네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 그 다음 작품을 가볼까? 이거는 일단 지금 작품 감상 안 하고 보기만 가지고 그냥 풀어볼게. 지금 보기만 풀어봐봐. 34번.
혹시 틀린 거 찾았어? 1번? 진짜로? 왜 뭐가 틀린 거야? 지켜나가는다는 왜? 회복하는 거니까 지켜가 계속 있는 거고 회복하고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거야. 봐봐. 아, 너 너무 잘한 게 봐봐. 보기에서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는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그치? 지금 상태에서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과거의 어떤 농경 문화의 생명력과 순수성을 다시 들고 오는 거지. 회복이라는 것은. 그치? 회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은 없고 없는 걸 다시 새롭게 가져오는 거지. 근데 1번 선지를 잘 정확히 보면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할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해결하려는 건 알겠어. 근데 좀 다르다라는 거지, 해결 방식이. 요거는 봐봐,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순수성이 없으니까 없는 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네가 잘한 거야. 이 지켜나간다는 건 지금 있다는 거잖아 이미. 그 조금 더 방어를 더 잘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미 아웃이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잘 봐봐. 터전을 확장하여 순서를 지켜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원래 이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겠다는 거야. 애초에 이게 없다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혹시 통시정이 뭔지 알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 왜 통시적으로 봤냐면 원래 예전 것,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자면 현재, 과거잖아.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 있는 걸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타임라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때? 시간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비교하는 거 아니야? 공간상에서 같은 시간인데 그냥 공간상끼리 비교하는 거지. 축이 다르다고, 비교의 축이. 오케이. 그래서 공시적인 거. 이게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공간 내에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랑 외국을 비교하는 게 그게 공시적 비교거든. 약간 난 이런 거인 것 같아 지금. 아, 난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네. 근데 지금 이걸 판단하는 거는 네가 얼마나 잘 감상을 했는지, 얼마나 보기 키워드를 잘 잡았는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진짜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보기 관점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하면 사실 보기 10초 컷도 가능. 중요한 보기라면. 쌤이 하나 더 보여줄까?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래? 대충 훑어만 봐도 나에 대한 내용이 되게 길게 적혀 있지. 거기에서 자, 보기에 어떤 걸 주목을 해보게 된다면 봐봐. 보기에서 어떤 서술이 있냐? 보기에 나는 인간의 욕망이와 상처와 고통을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의 피어난 공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성이 된다.
여기서 핵심 잡을 거. 핵심을 잡자면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이 명제를 가지고 틀리다 할 수 있는 선지가 있어. 찾아봐봐. 어우러져 있고 함께. 근데 갑자기 3번 선지에서 흩어지게 된다? 어우러져라며. 어우러지라 했다고 보기에서. 근데 갑자기 흩어져 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지문도 보면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내용밖에 없어. 흩어지는 내용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걸 뭔가 의도한 거라고. 그냥 뭔가 C니까 뭔가 흩어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보기 너무 쉬워 생각보다. 오케이. 그 쌤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문학 수업을 통해서는 보기를 진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애들이 애초에 훈련할 생각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 왜 이 선지를 틀리게 했을까? 왜 이게 답인 선지가 될까? 그런 걸 분석해 보니까 보기 관점으로 된 게 많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게 모든 보기인 게 아니라 중요한 보기일수록 그렇다고. 오케이. 중요하지 않은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었지. 중요하지 않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기에 너무 집중하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지. 키워드치로 간다면. 오히려 우리 그때 사실 판단과 문학 개념이 더 들어갔었어. 결핍되는 걸 어떻게 끊어? 아니 목적인데 왜 수단이라고 얘기해?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집중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뭐에 집중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지? 그래서 보기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그걸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생각보다 이 보기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오답 선지인데 보기 관점 때문에 틀린 문제들이 너무 많아. 진짜. 나 솔직히 오늘 한 7개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 근데 훨씬 줄인 거야. 이걸 풀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많고 이게 비단 현대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갈래들 다 그래.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물론 조금씩 더 구체화된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기 관점을 읽을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걸 막 배경 지식처럼 막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최고의 어떤 요소인 거야. 그걸 가지고 판단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대충 훑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쌤이 오늘 숙제도 지금 숙제 준 거 다시 보면 첫 페이지는 이제 유비 논증인데 뒤에 2개가 현대시 2개 넣었거든. 저거 보기 2개를 네가 한번 이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봐.
보기 관점을 잘 생각하면서 이게 중요한 보기일까 중요하지 않은 보기일까, 만약 중요하다면 어떤 관점으로 내가 판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되게 새로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내일 진짜 8시 수업 괜찮겠어? 8시에요? 8시 8시야. 아니면 일단 쌤이 그 시간을 봐야 되는데 8시 20분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8시에 할